안녕하세요 여러분. 6번째 나롱이 이야기예요. 오늘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스튜디오 카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009년 4월에 보고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나롱이 3기의 공동제작은 경제불황으로 중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을 다시 제작할 계획이라 했으나 무산된 걸로 추정되어요. 한국은 2007년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09년 1월 스튜디오 카브는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재지정받아요. 벤처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투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어요. 2월에는 기가트라이브의 제작이 종료되고 방영 또한 종료됩니다. 6월에는 속주패왕전의 제작이 종료되고요. 11월에는 그린세이버가 SBS에서 방영이 된답니다. 2009년에는 회걸롱 맨나롱이가 경인TV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속주패왕전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초이스에 초청되었고 SBS 애니갤러리 투니버스에서 방송되었답니다. 사원수는 10명, 매출액은 약 3억 원이었답니다. 2010년 스튜디오 카브는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게 되어요. 본점을 경기콘텐츠진흥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희동의 춘희테크노파크라는 빌딩에 있어요. 이 빌딩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외에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이나 게임, 만화 등의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카브는 1월 19일 본점을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전하게 된답니다. 3월에는 그린세이버의 제작이 종료되고 4월에는 방영 또한 종료됩니다. 7월에는 강남구 역삼동 송호빌딩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어요. 2010년에는 르브바하프왕국 재건설기를 OBS에서 방영하였고 소유 프로그램이 KT, LG, IPTV에서 재계약되었답니다. 또 그린세이버를 SBS, 챔프, 재능방송, 애니원TV 등에 방영하였고 홍콩 등 세계국 해외 수출에 성공해요. 그린세이버는 홍콩과 같은 한정은억원 국가에 수출할 때 송서특공구지구라는 제목으로 수출이 되었는데요. 송서특공은 특공대 다람쥐, 구지구는 지구를 구하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린세이버랑 취지는 비슷한 것 같죠? 2010년 사원수는 7명이었고 매출액은 약 4억 원이었답니다. 2011년에는 외주작품 제작건이 많아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1 홍보 영상 제작, 라그나로크 2 오픈 베타 영상 제작, 로봇파워 알파 EBS TV 방영이고요. 4월쯤 스피어즈 리턴즈를 기획하지만 제작되지는 않았답니다. 2011년에는 그린세이버를 경인TV에서 방영하고 회걸롱 맨나롱이가 재능방송에서 재계약이 되고요. 소유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홈초이스에서 재계약이 되었고 전국 어린이 시도서관에서 나롱이 플래시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요. 사원수는 5명이고 매출액은 5억 2천만 원 정도였답니다. 자, 이제 2012년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카브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스튜디오 카브의 매출은 애니메이션 제작 및 각종 판권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 중 애니메이션 제작이 75%로 대부분이고 판권료는 IPTV, VOD, 방송, 해외 판권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12년 9월까지의 매출액을 상세하게 보자면 스피어즈는 12억 원, 뚜루뚜루뚜 나롱이는 7억 8,500만원, 회걸롱 맨나롱이 또한 7억 8,500만원, 르브바하프왕국 재건설기는 7억원, 기가트라이브는 13억원, 속주패왕전 200만원, 그린세이버 5억원이었어요. 즉, 카브는 매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계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2000년대와 달리 2010년대는 대외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판권료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저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의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TV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작품 제작 예산이 높아요. 또 수익 회수 기간, 사이클이 5년, 10년으로 고비용, 하이리스크 산업에 속해요.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공중파 케이블 방송은 유아 애니메이션으로 쏠리게 되어 EBS 채널로 집중이 되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TV 애니메이션 제작과 같이 고비용을 들여 장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저비용으로 만들고 단기적 회수가 가능한 수익 구조가 절실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소유한 캐릭터 라바의 경우에는 TV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분 단위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저예산으로 여러 편 제작하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에요. TV 방송용 애니메이션 수요가 감소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기반 콘텐츠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시장을 선도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정리하자면 카브는 유아동 애니메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점점 틀기 시작해요. 이유는 저예산인데다가 단기간에 수익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2012년 1월 스튜디오 카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류만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5월에 유아동 스마트 멀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인 마법사나롱이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7월에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3DS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닌텐도용 게임 영상을 제작하고요. 8월에 마법사나롱이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어서 11월에는 유아동 스마트 멀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2년에 스튜디오 카브는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외주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요. EBS의 브로미즈의 스토리보드와 KBS의 종이마을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요. 자체 콘텐츠로 3D 디지털 TV 애니메이션 큐티드림을 기획합니다. 2012년 카브는 6시즌에 걸친 250개의 유아동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를 보유하게 되고요. 영어 더빙판을 포함하여 500편을 보유하게 됩니다. 나롱이 홈페이지를 통해 5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을 기점으로 노블, 카툰, 애니메이션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고 콘텐츠 플랫폼 인터랙션 디자인 기술 개발도 기획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플라워보이 화랑 개발로 이어지게 되어요. 2013년에도 카브는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외주 작품에 참여하여요. 3월에는 6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태국 커넥트사에 출판권 계약 및 수출을 하였고 6월에는 온라인 웹툰 CF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였고 플라워보이 화랑이 만화원작 디렉토리로 선정됩니다. 7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스토리 창작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답니다. 8월에는 투니버스의 애니메이션인 노치나 정신줄의 프리프로덕션 작업을 하고요. 9월에는 스카이라이트 애니메이션인 매스마스터 제작 참여. 같은 달에 BCWW 만화 플라워보이 화랑의 원작 프로모션에 참가합니다. 10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프리프로덕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경 프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11월에는 드디어 준비청 창업성장 제도약 R&D 과제였던 유아동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의 개발이 완료되고요. 손오공엔 SAM 지변실 로봇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을 제작하고 원자력 경원 암센터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답니다. 2013년에는 500개의 유아동 애니메이션의 동영상이 탑재된 9단의 개발과 베타 테스트가 모두 완료되어요.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는데요. 마이너스 1억 3,410만원, 자산은 8억 7,893만원입니다. 2014년 1월에는 EBS의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원투의 프리프로덕션 수주 및 제작, 2월에는 플라워보이 화랑 애니메이션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어요. 3월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신인 작가 모집을 시작해요. 4월에는 홍콩 네이티브에서 뚜루뚜루뚜나롱이의 출판권 재계약이 성공하고요. 5월에는 얼리버스 픽처스의 안녕전우치, 현대차, CJENM, 손오공의 파워배틀 와치카 시나리오 수주 및 제작, 7월에는 중국 쿵푸 애니메이션과 XTP의 드림워리어 X 프리프로덕션 수주 및 제작을 하였어요. 같은 달 말 31일에는 서울에 있던 지점을 폐지하게 되어요. 그리고 9월에는 생활이 참견 애니메이션화 제작 기획을 한답니다. 2014년 영업이익은 2,098만원,
자산은 10억 4천만 원. 2014년 기준 카브는 애니메이션, 한글 더빙판 및 영문 더빙판 총 500편과 동화, 동력, 게임 총 20편을 소유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카브가 개발한 유아동 스마트 멀티랙티브 콘텐츠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카브는 원래 2014년 6월까지는 시장 테스트와 마켓 등록을 마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상용화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융장, 투자 유치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제품화가 어려워 상용화가 안 된 케이스에 속해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관련자분의 말씀을 빌려보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실제 상용화까지 성공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50%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카브는 그린세이버 제작 이후 외주작품 제작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카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체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다음에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스튜디오 카브의 마지막 작품 활동과 슈퍼 서프라이즈의 등장과 2020년 스튜디오 카브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카브의 미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제 환절기예요. 감기 조심하세요.